2023년 금년 1월 검찰, 국정원, 경찰 합동으로 민주노총 및 산하노조의 전현직 간부에 대한 간첩행위 의혹 수사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북한 간첩단이 제주, 창원, 전국 각지에 결성돼서 민노총 인사들과 연루가 되어 있고, 민노총 간부 등 4명은 북한 공작원과 최소 5차례 이상 접선, 또 2017년도에는 캄보디아에서 조선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공작금을 수령한 정황, 민노총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다수의 북한 지령문과 충성 맹세문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에게 연대해서 윤 정부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두고는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 등 구체적인 구호도 지시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 2021년에는 오산의 주한미군기지에 들어가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뒤에 북한으로 자료를 전달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민노총의 여러 가지 이적 행위라든지 반국가 행위를 볼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이적 단체나 반국가 단체라면 범죄 단체로서 수사를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해산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적단체 판결 68건 중에 12여 곳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정당이나 법인이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으면 해산할 수 있지만 노조와 같은 결사에 대해서는 해산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민노총의 이런 이적 행위 또 해산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신설해야 되지 않는지에 대한 장관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민노총 사건은 2012년부터 국정원이 수사해온 11년간 수사해온 사건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를 당연히 해당되지도 않는 심각한 간첩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적 단체로서의 어떤 해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법상 정당이나 상법상의 회사에 관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일반 단체, 일반 결사에 대해서 이적 행위를 한 경우에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법상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좀 공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입법이 진행되거나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입장에서 성실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단체들의 이적 행위, 또 국내의 간첩단과 결성된 여러 가지 간첩 행위 등에 대해서 확실한 대공수사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지금 이첩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 어떤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정원이 갖고 있던 수행해오던 사실상 독점적으로 수행해오던 대공 간첩 사건에 관한 수사권이 경찰로 2024년 1월 1일부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사실 제가 수사를 많이 해본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수사나 간첩수사는 일반 수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증거 수집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보 수집의 방점이 훨씬 크게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기간도 굉장히 길죠.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민노총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정권을 이어오면서 11년 동안 수사해왔던 것이고 창원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7년을 수사했습니다. 제주 간첩단 사건도 6년을 수사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자, 경청해 주세요. 간첩단 수사를 굉장히 오래 해온 것이죠.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대단히 많은 감청이라든가 해외 관련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경찰, 검찰의 일단 인사 패턴하고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몇 년 만에 돌아가는 데다가 이게 부서 이동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의 그런 특수성이 있어서 간첩단 사건은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해외 영역입니다. 해외 영역은 해외 어떤 망원이라든가 정보 차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경이 그런 역량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저희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올해 1월부터 대공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보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대공 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대공 수사의 공백이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분간 이렇게 되면 민노총 간첩단 같은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국정원은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만 매달렸습니다. 2017년도 사이에 26건이던 간첩 적발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는 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이 3건마저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혐의를 인지해서 수사 중이던 간첩 사건들이었습니다. 간첩 활동이 줄어서 간첩 적발이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간첩 적발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와해돼서 줄어들었다고 봐요? 후자의 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이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 국정원 요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사건들이 결국 이 구속으로 이어지고 재판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 있는 대공 수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오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입법적인 문제 같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를 해온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대공 수사는 저희나 이런 경찰 같은 일반 제너럴하게 수사했던 분야하고는 굉장히 다른 범위고 좀 특수한 범위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분을 갑자기 그만두고 현대차한테 그거 출발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몇 년 사이에 그 역량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 한 700여 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시위에 한 700여 개 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단체들을 보면은 어떤 단체는 뭐 시군구 작은 지부들까지 한 100개씩 포함해서 이게 부풀려고 있고 또 실체가 의심되는 단체들도 이게 부직이 있습니다. 또 한 200여 개는 과거 광우병 시위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서울 시내에서 김정은을 버젓이 찬양하거나 이적 단체 판결을 받은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단체들이 지금 광우병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그 가짜 뉴스와 괴담을 쏟아내면서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때 광우병 사태 때 거짓 선동을 했던 사람한테 이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당시에 이 몇 가지 판례가 형성됐었는데요. 이게 국가 자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피해를 입은 개별적인 사람들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게 책임을 묻지 못하니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거짓 선동으로 국가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경우에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